오늘 대종상 영화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대종상 영화제는 얼마 전 전도연 씨의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소식이 있던 터라 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된 배우들과 또 작품에 관한 이야기들 일요신문의 조성화 기자와 함께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종상 영화제 저도 TV를 통해서 만나봤었는데요. 먼저 이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큰 이변은 없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나마 그중에서도 이변으로 꼽을 만한 것은 바로 최우수 작품상 가족의 탄생이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예. 이 영화제 보통 흥행 영화들이 영화제에서 작품상 받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종상 영화제도 작년에 또 왕의 남자뿐 아니라 그 이전에 수상작도 마라톤이나 또 살인의 추억 등 흥행 영화들이 많았고요. 그나마 예외적인 경우가 2004년에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정도가 있을 텐데요. 네. 그만큼 이번 작품상은 좀 의미가 깊고 그만큼 또 뜻깊은 쾌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가족의 탄생 상당히 작품성은 인정을 받았었지만 흥행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봤던 영화거든요. 네. 예, 모든 배우들이 참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 배우들이기도 했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작품성은 뛰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네.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가족의 탄생이 흥행 면에서는 상당히 거의 참패를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저조했어요. 전국 관객 수가 22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후배 올랐던 괴물이 1,300만이 넘었으니까 사실 비교하기도 상당히 힘들 만한 수치였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영화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했던 김태훈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흥행은 잘 안 됐지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네. 87회 그리스의 그 테살로니키 영화제에서 또 4개 부문의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김태형 감독이 이 영화로 작년에 청룡영화제 또 감독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전혀 수상을 예상하지 못한 듯 평상복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네. 근데 결국에는 최우수 작품상뿐 아니라 시나리오상까지 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축하해야 될 주인공들. 이 남녀주연상을 받은 안성기 씨, 그리고 김하중 씨인데요. 아마 이분들이 이날 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그런 배우였을 거예요. 특히 MC를 맡았던 김하중 씨는 상당히 수상을 좀 예상하지 못했는지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김하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화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이번에 많이 거머쥐었는데 참 운이 좋은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세 번째 영화인데다가 첫 주연에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정말 운이 좋은 배우인데요. 또 함께 후보에 올랐던 배우들이 다 쟁쟁했잖아요. 그렇죠. 김혜수 씨도 있었고 예주원 씨, 엄정화 씨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타짜에 출연했던 김혜수 씨는 작년에 청룡영화제에서 이미 여우주연상 수상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두 번째로 또 동시에 또 석권할 수 있을지도 관심 인사였고요. 엄정화 씨도 호로부치를 위하여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얻고 있어서 내심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엄정화 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엄정화 씨 참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그렇죠. 다양한 연기를 많이 보여준 배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하중 씨 같은 경우에 어깨의 동무나 광식이 동생 광태에 이어서 이번에 첫 주연을 맡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주연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 영화로 정말 일학 스타 반열에 오르기도 했죠. 김하중 씨는 이 영화에서 정말 무엇보다 자신의 캐릭터와 잘 맞는 배역을 맡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더 공감을 많이 불러온 것 같아요. 김하중 씨는 이번 영화로 참 많은 상들을 거머쥐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깨가 앞으로 더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디오스타로 나무주연상 수상한 안성기 씨, 그 거듭해서 박중훈 씨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 좀 오랜만에 수상을 하게 돼서 더 감격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수상 소감이 박중훈 씨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위주로 정말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해 청룡영화제에서는 라디오스타로 공동 수상을 하신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는 혼자 후보에 올랐었죠. 그리고 안성기 씨는 대종상 영화제에서는 지난 94년에 투캅스로 받은 데 이어서 13년 만에 다시 주연상을 받은 그런 이력을 또 쌓았는데 당시에 박중훈 씨와 투캅스로 또 공동 주연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안성기 씨한테도 그래서 참 의미가 깊은 상일 텐데요. 지금 수상 소감도 정말
감격이 겨워하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앞으로 중견 배우들이 안성기 씨처럼 조연상뿐 아니라 이제 주연상도 많이 받는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박중훈 씨의 모습이 잠깐 나가고 있는데요. 네. 박중훈 씨는 아쉽게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네. 이번 영화제에서 그 누구보다 활약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중훈 씨로 인해서 영화제를 보는 재미가 한층 더 네. 높았죠. 예, 박중훈 씨 나온 장면 보고 저도 한참 많이 웃었는데요. 그 정말 영화제는 내로라 하는 배우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또 좋은 배우 작품한테 수상하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자리겠지만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영화제가 축제 분위기가 좀 미흡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의례적일 수 있는 시상식 스케줄 사이사이에 재미있는 볼거리를 넣어줘야 하는 게 또 제작진들의 고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박중훈 씨 정말 고마운 존재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상식이다 보니까 배우들이 긴장도 좀 하고 좀 무게도 잡고 네. 그런데 박중훈 씨는 시상식에서 항상 그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해오셨죠. 청룡영화제에서도 많이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를 한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기획상 수상하시고 올라온 자리에서 성대모사를 하셨잖아요.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고 정말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마운 배우가 아닐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상이 바로 조연상인데요. 네. 타짜 재밌게 봤었는데 이 타짜의 김윤석 씨 이번에 네.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죠? 예, 김윤석 씨 참 좋은 배우이고요. 또 연극 배우로 오랫동안 활약을 또 해왔던 배우인데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드라마나 영화 진출이 많이 늦었죠. 네. 그리고 영화 출연한 이후에도 주목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또 시간이 걸린 케이스였어요. 영화로는 뱃삼의 무초나 또 올랄라 시스터스나 시실리 이키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는데 네. 주목받지 못하다가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작품을 통해서 뒤늦게 좀 관심을 받게 됐죠. 그리고 타짜에서는 정말 그 악역 연기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를 얻기도 했고요. 맞아요. 예, 타짜에는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백인숙 씨도 있었고 조승우 씨, 또 유해진 씨 등 정말 연기력 좋고 굉장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예, 근데 참 계속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매력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심혜진 씨 모습인데요. 네. 국경의 남쪽으로 여우 조연상을 네. 받았는데 얼마 전에 결혼도 하셨는데 참 겹경사예요. 네. 이렇게 수상의 영광까지 받았고 네. 또 여우 조연상 부문은 후보들이 참 재밌었어요. 네. 고하성 양, 그리고 김영옥 씨, 예. 또 김혜옥 씨 등 다양한 나이대 배우들이 모두 후보로 이렇게 올라서 네.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 여우조연상 부분이 제가 보기에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작년에 고하성 양이 청룡영화제 신인 여우상을 받았고 이번엔 여우조연상 이제 후보에 올랐죠. 네. 그리고 또 가족의 탄생의 김혜옥 씨나 또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김용옥 씨 쟁쟁한 배우들이 많았는데 결국 행운은 심혜진 씨 잔대로 돌아갔고요. 또 고하성 양이나 15살인데 일행이 되신 김용옥 씨하고 같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흐뭇했고요. 그래요. 정말 또 이 연령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아주 멋진 경합을 보여줬었죠. 네. 자, 그리고 신인 여우상, 그리고 신인 남우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이진 씨, 그리고 류덕환 씨의 네. 수상도 좀 남달랐어요. 네, 류덕환 씨 정말 상복이 많았죠. 이 영화로 신인 남우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뭐 이미 청룡영화제에서도 받았었고요. 디렉터스컷 시상식에서도 신인 연기자상을 받은 바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받았고 또 조이진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태풍태양의 경우 그때 후보에 올랐다가 지금 류덕환 씨 모습 나오고 있죠. 네. 언뜻 예. 보니까 조승우 씨랑 좀 닮은 것 같긴 예. 하고요. 아마 수상소감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이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태풍태양으로 후보에 올랐다가 이번에 그 후보자 선정 기준이 좀 달라진 바람에 연이어 또 후보에 올랐다가 신인상을 받는 또 그런 이력을 쌓기도 했죠. 네, 류덕환 씨는 이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네. 작품으로 상당히 몸무게를 많이 불리기도 했었는데 네. 빼느라고 또 고생도 했을 텐데 네. 참 그만한 이런 수상으로 제2의 설경구. 예, 그런 좀 그동안의 네. 고생을 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대종상 영화제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점은 좀 아쉽다 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배우들이 정말 영화제를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비단 대종상 영화제만의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또 레드카펫 위에서 팬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한 모습을 많이 네. 보여줬으면 하고요. 또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들이 정말 축하하는 시상자를 축하해주고 그야말로 그냥 즐길 줄 아는 그런 진정한 프로의식을 많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종상 영화제 별들의 잔치였던 만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작품의 주인공들이 대종상의 주인공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지고요. 조성아 기자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